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되게 열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몇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부에서 군대가 선거를 앞두고 움직일 거다. 제가 웃었어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군대가 선거 앞두고 움직이냐. 그건 헛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상해요. 누가 보더라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겠다,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 개입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 보여요. 자,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부산 한복판에 장갑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부산 한복판에 대규모 장갑차 훈련이 진행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무렵에도요. 군사 정권 때도 부산 시내에 장갑차가 돌아다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장갑차가 마구 돌아다니는 모습 저는 사실 처음 봅니다. 솔직히 처음 봐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장갑차 돌아다닌다, 전차 돌아다닌다, 수방사에서 그렇게 자주종종했어요. 그런데 부산에 장갑차가 돌아다닌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부산 한복판에 대규모 장갑차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광안대교 아십니까?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밀락동 부근에서 광안리 앞바다를 쭉 거쳐서 부산 그 남항동까지 용당동이라 그러나 아이고 거기 헷갈리네. 저 수산 보통 거기가 광안리에 지나가 가지고 거기 뭐라 그래 거기 대남 노타리 부근. 네. 부산 수산대학교 있는데 뭐 이쪽 부근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뭐 그런 곳인데 자, 하여튼 바로 그 길 앞에 그 광안대교에 이렇게 장갑차들이 쫙 지나갑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도라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광안대교는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보면 진짜 잘 보입니다.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갑차가 지나갔다고? 보라고 한 거지. 부산 시민들 다 보세요. 장갑차 지나갑니다. 야, 부산 놈들 장갑차 지나간다. 이렇게 한 거나 다름없어요. 선거 직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원래 선거 앞두고는
훈련,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훈련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대놓고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장갑차를 시내에 끌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무력 시위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 무력 시위. 군사 퍼레이드 무력 시위의 일종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력 시위의 일종이에요. 자, 이걸 왜 합니까? 예, 사실은 민간인들에 대한 협박과 위협입니다. 미군이 장갑차를 도시에 끌고 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군이 그렇게 합니까? 프랑스군, 영국군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장갑차를 도심에 끌고 온 애들은 누구야? 북한 애들이지, 중국 애들이지, 인도 뭐 이런 애들이잖아. 필리핀. 권력이 힘을 과시하는 수단이 무기를 끌고, 무기를 질질질질 끌고, 중화기를 끌고 도시를 지나다니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일반적인 걸까요? 확인해 보니까 육군 53사단 부산여단, 아마 501여단일 거예요. 여기서 차륜형 장갑차를 8대를 도심 야외 기동 훈련한답시고 끌고 다녔답니다.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한다는 게 목적이었대요.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는데 굳이 광안대교, 모든 부산 시민들이 다 쳐다보라고 광안대교를 간다고? 자, 광안대교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남산이 있죠. 남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봅니다. 한강 내려다보면, 남산에서 한강 내려다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올림픽대로가 쫙 보이죠? 자, 남산에서 올림픽대로 보이는 바로 그게 광안대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한 것이 부산의 광안대교예요. 제가 여기서 뭐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해운대입니다. 자, 해운대에서 이게 아마 센텀시티 부근일 거예요. 센텀. 예. 해운대 센텀에서 쭉 연결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예. 용당동. 여기 아마 부산 수산대가 있습니다. 부산 수산대가 아니고 요새 부경대라고 그러죠. 수산대가 아니라 부경대. 이름을 바뀌었다. 예. 옛날 이름이 수산대였는데, 예, 부경대. 자, 부경대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 다리가 바로 뭐다? 예, 이 다리가 바로 광안대교입니다. 자, 광안대교를 마주 보는 곳이 뭐가 있다? 예. 광안대교를 바로 마주 보는 곳에 여기에 뭐가 있다? 예, 바로 광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광안리 백사장이 있어요. 자, 광안리. 자, 광안리 해수욕장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해운대 센텀시티에서 출발해서 광안대교를 쭉 타고 용당동으로 갈 수 있는 길이가 되게 길어요. 한 4, 5km 됩니다. 이 4, 5km 되고 이건 바로 앞에 광안리가 있습니다. 광안리에서 바다 건너서 저기 광안대교가 지나가요. 광안리 그 해변에서 보면은 바다가 있고 그 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바다를 가로질러서 다리가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광안대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광안리 뒤쪽에 황령산이라고 있는데 이 황령산에서 보면은 해운대, 광안대교, 용당동, 광안리가 다 보여요. 자, 그리고 황령산 쪽에는 아파트도 좀 있죠. 거기서 딱 보면 이게 다 보여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의 한쪽, 부산의 전경이 다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장갑차가 쫙 지나가 자자자자자자자 4, 5km 되는데 그건 뭡니까? 보라고 간 거지. 보라고 간 겁니다. 보라고. 사실상 무력 시위를 하러 간 겁니다. 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3월 달에 야외 기동을 한다는 점이에요. 원래 연간 훈련 일정을 보면 3월 달에는 야외 기동 훈련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3월 달에는 보통 부대 정비를 하거나 한 해 훈련을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많습니다. 보통 1, 2월에 혹한기 훈련을 마치죠. 혹한기 훈련 마치면 한 해 훈련 전체가 일정 자체가 다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예.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부터는 3월에는 계획 수립하는 단계예요, 보통. 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가지 이렇게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더군다나 도심을 지나다니는 야외 기동 훈련 안 합니다. 왜? 5월 달에 원래 우리 때는 RSY가 5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을지 훈련이 있고요. 그래서 5월, 10월에 큰 훈련을 하고 그때 시가지를 나가기 때문에 일단 3월에는 다른 뭐 소소한 주특기 훈련을 하거나 부대별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야외 기동 훈련 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3월 달에 야외 기동 훈련 한다고? 자, 그리고요, 원래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훈련 잘 안 합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요, 그 예비군 훈련도 사실 미룹니다. 그 예비군 훈련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적인 뭐 메시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들 중에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예비군 훈련을 없애버립니다. 선거 앞두고.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죠. 선거 앞두고 야외 기동 훈련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지금 선거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예비군 훈련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더군다나 53사단이 3월에 야외 기동 훈련한다? 저는 지금까지 53사단이 3월에 야외 기동 훈련한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53사단이 이렇게 거창한 훈련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53사단 말 그대로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후방사단입니다. 병력의 한 절반 정도를 예비군으로 증원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대프콘 선포가 되면은 동원 예비군들 쫙 끌고 와가지고 부대를 완편합니다.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3월 달에 글쎄 훈련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훈련을 한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야, 너무 좀 편향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예외가 있다고요? 자, 예외가 있다. 근데 예외도 자꾸 반복되면 이상한 거죠. 자, 제가 한 달 반 전에 서울 시내에서 심야에 장갑차 기동 훈련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었다고 했죠. 이 장갑차 기동 훈련 남태령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역까지였습니다. 딱 위치가 촛불 집회 요즘 한참 하는 것과 많이 동선이 겹치죠. 당시에는 수방사 소속의 장갑차 12대가 도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방사 1경비단이 지휘했대. 수방사 1경비단이 사실은 대통령실, 옛날 같으면 청와대 경비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도로를 보세요. 남태령, 동작대교, 용산, 서울역. 이게 좀 의도가 있는 곳 아닙니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안대교를 거쳐서
저기 용당동, 더 나아가서 아마, 해군 작전사령부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 이 거리, 근데 너무 눈에 잘 띄는 거리예요. 뭐, 이동하는 경로에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잘 띄는 경로입니다. 우리 훈련한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들고 다녀. 라고 무력 시위를 하기 딱 좋은 코스인 거죠. 게다가 이날 동원됐던, 그러니까 지난 1월 25일 새벽에 동원됐던 장갑차나 어제 부산에서 동원됐던 장갑차는 똑같이 차륜형 장갑차라는 겁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는요, 원래 군사작전용으로는 잘 안 씁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 민사작전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이 차륜형 장갑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화력이 약해요. 포를 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관포 정도가 뭐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는 방호력도 약합니다. 일단 차륜, 바퀴, 자동차 바퀴, 타이어식이기 때문에 뭐 총이라든지 폭발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를 잘 입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방호력도 약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륜형 장갑차는 실전 전투용으로 쓰기보다 경비 작전용,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유지 이런 거죠. 뭐 그 폭동이 일어났다거나 테러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동원되는 장갑차가 바로 이 장갑차입니다. 이런 장갑차는 차륜형 장갑차죠. 자,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자, 이게 지난번에도 서울에서도 등장했고 부산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을 뭐 군에서는 뭐 북한에서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지도부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 수방사. 부산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 근데 통합방위태세든 전쟁 지도부 보고든 이 정도 장갑차로는 사실 작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대테러용이야, 대테러용. 기껏 해봤자. 그런데 이거를 대테러용 장비를 선거 앞두고 이렇게 일부러 끌고 다닌다고? 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죠. 의도가 있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장갑차가 아무리 장갑차라고 해도요. 이렇게 시내 도로를 함부로 활보하는 그런 사례, 그런 작전, 그런 훈련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훈련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훈련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 저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제가 국방부에도 근무해봤고 일반 사단에도 근무해봤고 군단급 부대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서울에도 근무해봤고 부산에서도 있었고 대전에서도 있어봤어요. 강원도에도 있어봤어요. 하지만 장갑차 끌고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고 다니라는 그런 훈련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훈련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박근혜 때까지도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는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윤석열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의 진행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진행된 거다. 그렇게밖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도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선거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 이른바 북풍 공작,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북풍 공작인 거죠. 전쟁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아유, 이게 요새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 돼요.
노인층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폐 지지층들, 이른바 이찍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지만 요새 20대 초반 애들한테도 이거 못 깁디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개입의 의도가 꽤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냐? 아이고, 하려면 해봐라! 이러고 넘어갈 거냐? 아니요.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순간 얘들은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가만히 있네. 앞으로 계속 할까? 해야겠다, 야. 이런 짓인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십니다. 박근혜 때 용산역에 가면은요, 뭐 이상한 뭐 전시회, 사진 전시회 이런 거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방사에서 전시회를 한다면서, 안보 전시회 한다면서 뭐 김신조 뭐 그 침투 사건이니 뭐 북한의 뭐 도끼 만행 사건이니 이런 사진 막 용산역에 쫙 전시해 놓고 그랬거든요. 뭐 용산역에만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저기 광화문에도 막 전시해 놓고 그랬어요. 날이면 거의 매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했거든요. 선거 때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지금은 장갑차로 바뀌지 않았냐. 박근혜 때는 사진 판넬이었다면 지금은 장갑차가 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 안 해볼 수가 없죠. 왜? 그 당시 그런 전시회, 사진 전시회, 반공사진 전시회, 반공사진 전시회를 기획한 새끼나 지금 장갑차 꺼내오는 새끼나 같은 놈일 거거든. 야, 참 수준하고 참 저열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물건이 이렇게 저질인 거죠. 한동훈은 지가 엄청 고급진 것처럼 설치지만 결국에는 이런 저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거지. 포장지는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물건이 저질이면 저질이에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JSC님, 박스카 몰고 다니면서 부대 순회도 했음. 그런 것도 했군요. 밴댕이님, 이러니 5.18 때 북한군 투입됐다고 우기지요. 그럼요. 이런 짓인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 효연재님, 연천에서는 지금 밤낮 사격 연습합니다. 지금 밤낮으로 사격 연습을 한다고요? 야, 희한하네. 문명희님, 금요일날 사직동 주민센터 갔는데 군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괜히 무섭더라. 예비군들 보셨군요. 야, 근데 선거 앞두고 보통 예비군 훈련 안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정말 예비군 훈련이나 혹은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예비군 훈련이고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군부대 훈련인데 실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꼼수가 들어있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합리를 가장한 불합리, 정의를 가장한 불의, 절차를 가장한 야매인 거죠. 물가를 어떻게 대통령이 잡느냐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물가 잡으라고 쌩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이선혜라는 기자가 쓴 기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배달 요구가 비싸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키는데
배달료가 5,000원이다. 이런 기사를 쓴 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물가를 대통령이 어떻게 잡느냐고요? 잡는 척은 해야죠. 적어도. 잡을 수 있어요. 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물가가 안정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예, 그게 한국은행이고요. 그게 국가 재정 정책입니다. 물가 정부가 잡을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런데 함부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은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재화가 갑작스럽게 그 해만 폭등하게 되는 경우, 특히 그 해만 뭐 흉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이 부서졌다든가 이래가지고 갑자기 가격대가 뛸 경우에 그럴 때는 가격 통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고 하라고 우리가 세금 냈어요. 여러분, 남편분한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자, 로컬푸드 효연재님, 신원식 플러스 조연천은 계엄 공포. 그러게요. 지금 그러네요. 예. 자, 참 답답합니다. 북풍 공작, 붕짜라고, 예, 젠파랑해님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6월 항쟁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부산의 6월 항쟁은요, 당시 전두환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100만 명의 부산 시민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시내로 쏟아졌다고 해요. 그게 1987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상 100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어린애와 노인네 빼고 다 몰려 나왔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당시 그래서 부산의 각 행정기관들은 치안을 포기했습니다. 경찰서는요, 자기 건물 하나 지키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병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 노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경찰서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노인들이 있으면 여기 어떻게 못하겠지. 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일어나? 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지금 부산의 이 민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부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 예. 이순자예요. 이순자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순자보다 더한 게 지금 나왔잖아. 이순자는 그나마 좋은 학교 다니고 경기여고 다녔고 그 당시 경기여고면 제일 알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퇴했지만 이화여대를 다녔죠. 자, 그랬던 여자인데 반해서 얘는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순자가 부잣집의 딸내미로 살았고 뭐 그래서 사치스럽고 뭐 이런 얘기 막 비난을 받았지만 적어도 딴따라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딴따라란다. 니나노는 아니었잖아.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탬버린이 와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부산 쪽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 물론 그래도 이 찍들은 그냥 주구장창 찍을 거야. 하지만 뭐 나 죽어도 그거는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한테 절대 표를 주기가 줄 수 없을 겁니다. 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무력 시위라도 하고 싶은 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아까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이른바
조현천이 그 당시 끄집어냈던 기무사 그 계엄 문건. 이 계엄 문건들을 보면은 야 이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막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장갑차를 보면 얘네들이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